자, 합성함수에 이어서 역함수 개념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역함수 자체는 내용적인 게 좀 양이 더 많고 그래프 빨리 그리기 그리고 합성함수는 유치찬하는 거 많이 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역함수는 빨리 그리기는 없고 원칙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너무 쉬워. 여기에는 그냥 역함수 구조에 대한 특징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왜 만들었는지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죠. 합성함수는 세 개의 정의역이란다. 세 개의 집합에 의한 상호 연결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시도가 합성함수의 시작이었죠. 그러면 세 개의 상호관계를 연결한다는 얘기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합치고 싶었던 거잖아. 물론 편의성 때문이지. 근데 이번 역함수는 두 개 갖고 놀아. 자, 그냥 간단한 거. 우리 그때 노트 정리한 게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엔화로 바꾸고 그런 용어가 써졌던 거 기억나요? 그럼 어쨌든 관계식이 두 개가 필요했던 거잖아. 근데 이번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관계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녀석의 이름을 F라고 할게. 근데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관계식도 필요해진 거야. 물론 연구를 했겠지. 근데 그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시도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굳이 취지가 어때? 기존에 있던 거를 이용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뉘앙스만 이해하자. 그래서 역함수의 시작은 기존에 있는 F를 이용해서 자,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 합성함수랑?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대응관계를 표현해 볼 건데 사실상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은 합성함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세개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역함수는 지금 그려주는 그림이 최고 중요해. 자, 물론 집단 두 개 갖고 놀아요. 자, 정의역하고 공역이 있었어. 각각의 원소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어. 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대응관계로만 표현할 거야. 자, A에서 B로 대응하는 걸 F라고 했어요. 그때 거꾸로 파란색 주머니에서 노란색 주머니로 대응하는 새로운 식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자, 일단 개념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표기법이 나오는데, 자,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까? 표기법이 F를 써. 자, 왜 F라고 썼냐면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원출처를 표현한 거야. 그런 거보다 해 그냥 이거는. 근데 방향이 어때요? 거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식을 만들기를 한 건데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 숫자 보면 지수 부분에 보면 오른쪽 위에다가 뭔가 숫자 작게 썼죠. 그게 지수였죠. 그럼 얘는 역함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이게 표기법. 자, 근데 부를 때 F-1 쓴? F-1제곱? 아니야. 그냥 부를 때 F 역함수라고 불러요. 수학 기호는 F 인버스 이러는데 나는 그냥 F 역함수라고 부를게.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표기법이다. 그러면 이게 역함수를 표현하는 다라고했지. 분석만 하면 사실 뭐 수업 안 해도 돼.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 F 입장에서 보면 A가 정의역이고 B가 공역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응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F 입장에서 A를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B가 나온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잘 봐.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래. 그럼 이번에 뭐를 대입한 거냐면 정의역이 B가 되는 거야. 파란색 주머니가 되는 거야. 노란색이 원래는 정의역이었는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대응받았지. 그런 걸 공역 치역이라고 부르지. 그래가지고 이번엔 F 역함수 입장에서는 B가 정의역이 되고 A가 치역이 돼요. 자, 그럼 뭐 위치가 어때? 원래 있었던 정의역, 공역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 그림을 식으로 나타낸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것만 분석하면 다 풀려. 다 풀려. 자, 이렇게 표기법이 있는데요. 자, 근데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있던 식이 필요하다 했잖아. 근데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자, 역함수 존재 조건이 있어요. 이거 앞에서 함수 설명하다가 내가 한번 언급했는데 좀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순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잘 봐라. 자, 내가 몇 개 좀 만들어 봤거든. 예를 들어서 대응을 이렇게 되는 거 쳐보자.
F래. 정체가 뭐예요? 그냥 함수죠? 1대1 함수인가요? 아니죠. 왜? 공역이 겹쳐? 치역이 겹쳐? 이러면 안 되지. 얘는 그냥 함수야.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어? 역함수는 정역과 공역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다라 그랬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F 역함수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정역, 공역이었지. 위치를 어떻게 하면 돼? 바꾸면 돼. 되게 쉬워. 처음만 쉬워, 처음만. 자, 그럼 1, 2, 3이 정역이야. 1, 2, 3, 4가 공역이야. 화살표 받는 순서도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갔던 거 반대로 바꾸면 돼. 그럼 1에서 2하고 1에다가 화살표 쏘는 거야. 거꾸로.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1에서 이렇게 되겠지. 3에서 2가 됐으니까 2에서 3에 대응하고 4에서 3에 대응했으니까 3에서 4에 대응하면 돼. 이게 역함수. 만들었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 얘는 정체가 뭐죠? 함수인가요? 아니지. 왜? 얘가 문제가 되죠?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화살표를 2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역함수라고 만들었지만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함수 구하는 거라며. 뭐 만들었어? 그럼 안 돼. 그 결론? 원래 있던 그냥 일반적인 함수는 역함수가 안 만들어져. 자, 그럼 범위를 좀 추격해봐. 자, 이거는 이두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함수의 약간 좀 스페셜한 케이스. 1대1 함수를 하나 만들어봐. 자,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지요. 그냥 간단하게 보자. 무슨 함수? 1대1 함수지. 자, 봐봐. 역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마찬가지야. 그냥 왼쪽 오른쪽 바꾸면 돼. 그럼 1, 2, 3, 4가 정의역이야. 공역 1, 2, 3이야. 화살표 쏘는 것도 반대로 하면 돼. 뒤집었어. 정체가 뭐예요? 함수 아니지 이것도. 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대응을 했어야 됐잖아. 하나라도 대응 못하면 함수였어? 아니었어? 아니지. 결론 나왔다. 1대1 함수도 역함수 취해보면은 함수가 안 돼. 그럼 새로운 함수 못 만들었어. 그럼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1대1 대응 남았지. 걔는 될까? 느끼기만 하면 되네. 본인이 예시를 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죠? 자, F역 함수를 만들어 볼게. 자, 이거 안 써봐서 만들어 볼게. 자, 2, 3, 4가 정의역이 되고 1, 2, 3이 공역이 되겠네. 거꾸로 화살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정체가 뭐예요? 1대1 대응이지. 그럼 함수? 맞지? 그래서 결론 나왔네. 원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면서 그 녀석도 1대1 대응이야. 따라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따라서 역함수의 전제조건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 자, 이해됐어요?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됐니? 자, 그래서 역함수 전제조건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도 그래프를 좀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림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좀 직관적인 판단을 해보죠. 자, 결국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 1대1 대응이면 존재하네. 플러스 원래 함수의 정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뀌네. 정도까지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특징을 하나 얻을 수가 있다. 자, 합성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겁나 간단한 걸로 한번 이해해보자. 자, 뭐 합성함수 때도 대응 관계도 설명해줬잖아. 자, 얘도 색깔 요리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주머니에서 파란색 주머니로 대응하는 게 원래 F 함수야. 자, 그랬을 때 1, 2, 3이 있고 1, 2, 3의 대응을 일단 쳐볼게. 자, 대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쳐봅시다. 이게 원래 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역함수는 위치만 바꾸면 된다면서 뭐 쉽지.
자, 그럼 1, 2, 3 써주고. 자, 반대로 쓰면 되잖아. 그럼 1에서 3, 2에서 1, 3에서 2. 됐나요? 얼마나 얘들아 처음이잖아. 처음이라서 어색한 거야. 자, 이렇게 했는데 얘를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정의역이 노란색이고 파란색이 공역이죠. 얘는 파란색이 정의역이고 노란색이 자 공역되는 거 이해됐죠? 그럼 그림을 탁 그려봤더니 처음에 뭐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1, 2, 2는 3, 3은 1 이렇게 되겠네. 맞니? 자, 그 다음에 f 역함수는 좀 구분을 지어볼게. x 표시를 해볼게요. 자, 1에서 3에 대응했고요. 2에서 1에 대응했고요. 3에서 2에 대응했어요. 이게 f 역함수. 뭐 그림 그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봐. 얘랑 얘를 톡에서 한번 그려볼게. 자, 그걸 여기다가 그릴게. 잘 들어. 그럼 정역, 공역, 색깔 구분 짓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합쳐서 그려볼게. 자, 돌지 말고 잘 보세요.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할 거야. 깊이 들어가는 건 오늘 안 해. 야, 원함수 그려볼게. 1,2죠? 2,3이죠? 3,1이죠? 그렸어. 역함수 점 찍은 거 봐봐. 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잘 봐봐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1,2였던 게 2,1로 바뀐 거야. 뒤집다 보니까. 잘 들어? 1,2였다가 2,1로 바뀐 거야. 얘네들 사이 관계를 좀 봐. 그 다음에 잘 봐. 2,3이었던 게 3,2로 바뀐 거야. 자, 정의역 공역 뒤집었으니까. 따라서 2,3이었던 게 3,2로 바뀐 거야.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3,1이었던 게 1,3으로 바뀐 거지. 자, 그래서 3,1하고 1,3 얘네 두 개죠. 그럼 얘네 둘도 뭔가 관계가 있어. 내가 지금 힌트를 줬거든. 저렇게 점선 그었더니 혹시 보이는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 단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 그쵸? 그리고 조금 힌트를 더 주면 우리 수학상을 했습니다. 수학상에서 우리가 함수 관련해서 공부한 것 중에 마지막 단원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도 공부했었죠?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러면 잘 봐. 점과 x 표시한 것의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 2,1 x좌표, y좌표 뒤집었지. x좌표, y좌표 뒤집고 x좌표, y좌표 뒤집었지. 생각. x좌표, y좌표를 뒤집었던 계산 논리 과정이 니네가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x좌표, y좌표를 바꾸는 계산 과정이 언제 공부했어? 하긴 했냐? 자취. 자취? 뭐 물론 자취로 얘기할 수 있긴 해.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쉽게. 도영이 너 때 뭐 공부했니? 그래. 야, 뭐 공부했어? 자, 기억나는 거 얘기해. 첫 번째 뭐 했어?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 물론 평행 이동도 했죠. x축, y축 평행 이동. 자, 그거는 너무 쉬웠던 거고. 대칭 이동 중에서 자, 기억을 떠올려 보자고.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했지? 관계식은 아니. x축 대칭 이동은 y좌표 반대로 바꿨죠. y축 대칭 이동은 x좌표 반대로 바꿨죠.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바꿨죠. 그 다음에 뭐 했어? y는 x 대칭 이동했었죠. y는 x 대칭은 어떻게 했었어? x좌표랑 y좌표를 바꿨잖아. 2,2를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1,2가 됐어. 이거 수학상 도형의 이동에서 한 거야. 그 다음에 한 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x는 a 대칭, y는 b 대칭, a, b 대칭 등등등 했지. 노트 열심히 적혀 있을 거라고. 그건 수능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했었고요. 책에 안 나오는 거였는데 다 써있단 말이야. 자, 얘랑 무슨 관계예요? x좌표, y좌표가 다 바뀌었지. 따라서 각각 내가 연결지은 셋상의 점은 무조건 무슨 관계냐면 y는 x 대칭 구조야. 결론 나왔어요. 따라서 원함수와 f 역함수는 누구 기준? y는 x 대칭 구조야.
이게 수능 얘기예요. y는 x 대칭. 내가 그래서 도형에 이동할 때 이거 써있어니래. 야 y는 x 대칭 이동 나중에 역함수 공부하면 또 나와.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아마 써있었을 거야. 자 오케이? 이제서야 또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한 걸로 그렸지만 직관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물론 이 내가 점선 그은 거는 y는 x 기준으로 당연히 수직관계입니다. 수직관계. 자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다음 지금 말한 걸 이용해서 직관적인 판단 하나만 더 해보자. 결국엔 원함수와 역함수를 y는 x 대칭 관계로 했으니 그래프 그리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원함수를 y는 x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시키면 돼. 그냥 그림 완성이야. 합성함수는 뭐 계산한 거 막 했었잖아. 먼저 나온 함수가 증가함수면 나중에 나온 함수가 어떻게 그리고, 먼저 나온 함수가 감수함수면 나중에 나온 함수가 어떻게 그리고. 겁나 복잡했죠? 근데 역함수는 겁나 쉬워요. 이거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끝이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가 단순해. 자, 그래 그거 설명할 거야. 잘 봐. 역함수는 물론 그래프 문제가 어렵긴 한데 그거보다는 계산이 어려워. 자,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래.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 그래프가 요 따위로 생겼다.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래요? 여기다가 물감 노란색 쫙 묻혀가지고 y는 x 기준으로 적었다가 펴. 물감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묻지 않겠니? 그게 f 역함수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누구 기준으로?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끝이야. 자, 됐니? 근데 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인데, 물론 역함수 관계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잘 봐. 이 시중 문제집에 나타내는 문제점인데 잘 봐요. 나중에 심화 복습했을 때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여기서 생기는데요. 잘 보시오. 원래 함수가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물론 나중에 얘가 이거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할 때 많이 그려볼 그림이시긴 한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y는 x라는 그래프랑 교점이 생기게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도 생기고, 이거 수원 때 할 거야. 그럼 이 녀석도 역함수 그려봐 라고 하면 니네 자신있게 어떻게 하면 돼요? 물감 묻혀. 적었다가 피면 돼. 그럼 물감이 어떻게 묻어요? 이런 식으로 물감이 묻겠죠? 이게 F 역함수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위에 거랑 다르게 아래 거는 y는 x랑 교점이 두 군데서 생겼죠. 자,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큰 문제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말한 대로 공부해야지 그냥 문제집에 나온 풀이를 외우면 안 돼. 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에는 개념에 부실하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당장은 문제 없어. 자, 해석해보자. 감사문을 써볼게요. 자, 보시면 얘는 보지 말고 이것만 봐봐. 원함수랑 역함수가 교점이 빨간색 두 군데에서 생겼죠. 물론 우리나라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이 뭐랑 같다? 해와 같다. 알지? 알아야 돼. 근데 그럼 교점이 두 개니까 잘 들으세요. 원함수와 역함수를 갖다고 놓고 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두 개야. 당연히 적용해야 돼. 근데 그건 당연히 안 다치잖아. 당연히 알아야지. 그럼 해석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교점의 위치가 어디 위에도 있어요?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들어라. 시중 문제집이 이 풀이가 된다고 다 나와 있어. 지금 3번이지. 조심해야 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모든 교점이라 합시다. 모든 교점이 누가 지나간다? y는 x도 지나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그림만 봤을 때 맞는 거 같죠? 야, 봐. 원함수랑 역함수 교점 빨간색이잖아. y는 x도 다 지나갔잖아. 그럼 다 되는 거 같지? 근데 이거 거짓이야. 안 될 때가 있어. 그거를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예시를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좀 이해만 하고 넘어가요. 알겠죠? 아니면 우리는 아직 그 단어 공부를 안 해서, 자, 이게 왜 안 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만 한번 확인을 시켜줄게요. 이게 100% 되지 않아요 라는 거에 대한 증거 자료 제시하는 게 발레라고 불렀죠, 여러분. 그럼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볼게. 자, 일단 나중에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까 역함수는 언제 존재한다 했지? 얘들아 1대1 대응일 때 존재한다 했죠?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이차 함수? 1대1 대응은 간단하게 내가 뭐라 했어?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검사해야 된다 했어. 얘는 아니지?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데 역함수를 존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할게. 얘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된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그려봐. 이거 꼭지점의 좌표 0,1이죠. 0,1 그렸다. 위로 블록이잖아. 그러면 x축, 미안. 축의 방정식이 y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그렇죠. 잘 들어. 직관적인 판단.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 왜일까요? 계속 감소하죠. 쭉 감소하는 건 1대1 대응이라며.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만 살려서 그려놓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요 단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지. 알겠지? 이건 역함수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뭐를 하겠다? 제한된 범위를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치자. 그럼 이 녀석을 역함수로 계산하면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이거 쉽게 계산하는 건 나중에 해줄게. 얘를 f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역함수를 계산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내가 아직 니네가 그릴 수 없어 라고 했던 게 지금 요것 때문인데 계산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이 녀석은 계산하게 되면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릴 수 있다라고 그림이 그려지긴 해요. 자, 왜 그런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리는 구조만 이해하자.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그리게 됐어? 이 녀석을 y는 x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면 된다며. 자, 근데 하기 앞서서 여기 좌표 계산할 수 있나? x축하고의 교점이잖아요. 자, x절편이죠. 잘 봐라! y에다가 0 넣으면 x의 제곱은 1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맞니? 그 중에 x절편은 어디 있어요? 여기 1 하나 있고요. 이쪽에 그리진 못했지만 이 반대편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 잘 들어. 그럼 아까 내가 말한 거에 따르면 역함수는 y는 x 데칼코마니를 하시래. 그러면 잘 봐. 여기 있는 점을 y는 x 데칼코마니 하면 0,1. 잘 들어. y는 x 대칭 이동은 x좌표 y좌표 바꾸는 거라며. 그럼 0,1이 1,0이 되겠죠? 그럼 이 점이 1로 와. 반대로 1,0이라는 점이 y는 x 대칭 이동하면 0,1로 움직여. 그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자 직관적인 판단 이거를 그대로 y는 x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야. 근데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대칭 이동을 하게 되죠. 조금 안 이쁘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자, 잘 봐. 이거 설명해주고 싶어서 만들어진 예제야. 나중에 무리함수까지 하시면 확실히 내가 그릴 수 있어요. 야, 교점의 위치에 주목해볼래? 몇 군데에 생겼죠? 3군데에 생겼죠? 그럼 내가 주황색이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알겠니? F와 F 역함수의 모든 교점 하나, 둘, 3개 맞지? X가 다 지나가? 하나밖에 안 지나갔잖아. 안 될 때가 있지. 그래서 거짓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모든이라는 것 때문에 틀린 거다. 교점은 지나간다는 맞는 얘기야. 말장난 조심해야지. 모든 교점을 지나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니네가 혼동하지 않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은 이거예요. 말을 좀 바꿔볼게. 자, 요거를 꼭 이해하시면 되지. 말을 좀 바꿔볼게. F와 Y는 X의 모든 교점은 F 역함수가 지나간다. 이건 맞아 틀려. 자, 원함수와 F 역함수의 교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거 주황색 녹색 F 역함수가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지나갔지. 얘는 맞아. 얘는 100% 맞아. 오케이? 자, 근데 실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잘 안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마치 이게 참인 것처럼 써있단 말이야. 그거를 문제집에서 종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이거 공식인 줄 알아? 아니야. 이런 일 때문에 이건 공식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다 보니까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들으세요. 오늘 할 내용은 아닌데, 방금까지 얘기한 게 결국에는 정의부터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얘네가. 근데 이런 그래프는 아직 이런 녹색 그래프는 아직 그려보지도 않았고, 이게 아니더라도 그래프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그럼 나온 문제를 딱 풀어보다 보면은 역함수를 직접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곤란할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의 지식 수준을 떠나서 이건 그래프를 직접 그리기가 너무 곤란한데 라는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단 빨간색 점이 아까 말한 대로 빨간색 점 3개가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F는 F 역함수입니다 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같다는 거 우리 알아요. 물론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같다는 것도 알아요. 맞죠? 말로 할게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니네가 문제 풀다 보니까 역함수 문제 중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방정식 푸는 문제. 그럼 원래는 얘와 얘는 같습니다라는 식을 쓰려면 이걸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말을 써줄게요. F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역함수 계산하는 게 또는 그래프 그리는 게 곤란할 때가 분명히 많아. 어려울 때가 있다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일은 어지간하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참이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 말 잘 들어라.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어지간하면 저거 무시하고 풀리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문제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F는 F 역함수입니다. 와. F는 X. 다시 말하면 Y는 X예요. Y는 X. F와 Y라고 할까? 의 교점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100% 성립하진 않아. 근데 어지간하면 돼. 저거 무시하면.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푼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역함수 계산하기가 곤란하면 이 식을 못 세우겠지. 그래서 이거 버리고 그냥 y는 x 갖다가 대신 풀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fx는 x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풀어도 된다는 거. 왜? 저런 케이스 제외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의 위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풀겠다. 자, 다시 f 역함수 계산이 힘들다.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대신 풀어도 된다는 거. 저 발레는 하나씩 알고 계세요. 알았지? 자, 그러면 100점이 있는 거잖아. 이런 케이스가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건 문제를 잘 꼭 풀어야 돼. 잘 들어. F와 F 역함수의 문제에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찾으래. 4, 2의 거리. 이건 문제 잘 꼭 풀어야 돼. 야, 그럼 말에서 힌트가 있지. 교점이 몇 개래요? 2개래. 근데 이 공식에 따라서 이거 세우기 곤란하니까 나는 풀이를 fx와 y는 x를 방정식으로 대신 풀어도 된다는 거잖아. 교점이 똑같다며 저거 빼고.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저런 오류가 안 생기면 여기에서의 두 교점이 여기에서의 교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잘 봐라!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실근이 한 개만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런 일이 벌어진다. 나는 흰색과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았더니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온 거야. 왜? 역함수를 썼어요? 안 썼죠. 안 썼죠. 잘 들으라고. 안 썼죠.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온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는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버젓이 힌트가 나와 있는데 하나만 나왔어. 그럼 뭐를 의심해야 돼? 아! 이 문제는 이 공식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풀까요? 역함수를 찾나요? 물론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떻게 풀면 되냐면 하나가 부족하지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뭐 한다? 그림 그려. 이건 약간 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얘기야. 당장은 이거 쓸 리가 없어. 오늘 숙제는 안 나가지만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그냥 이걸로 대신 풀면 답 다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에 대해서 둔감해져. 100% 공식인 줄 알아. 근데 공식이 아니야. 안 될 때가 있어. 심화 문제 나와 이런 식으로. 두 교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라고 했는데 얘 갖고 푸는 걸 주구장창 했거든. 목수다 쓸 때. 근데 x가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럼 교점 하나밖에 못 찾은 거거든. 나머지 하나 더 찾아야지. 두 개인데 두 개인데 두 개인데. 그럼 뭐 갖고 찾아? 그려서 찾아. 내가 아까 그려줬죠? 그려서 직접 찾아야 돼. 물론 복잡한 그래프 그리는 건 뒤에 유리함수까지 그림을 그리면 할 수 있어. 저건 그래서 아직은 니네들한테 보여주기는 조금 앞선 예제이기는 해. 근데 뭐를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게 100%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설명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알고 공부하라고. 알았지? 조심해라 이런 거. 알았냐?